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 배전 솔루션입니다.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MV/LV 발표 소개를 맡은 김태균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MCSG와 APS를 소개해드릴 차소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배전급 진단 시스템 소개를 맡은 이석용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MV/LV 세션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MV/LV, 저는 줄여서 이 스마트 LMV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LMV는 이 LS 일렉트릭에서 스마트 배전반 혹은 스마트 판넬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은 이 스마트 배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 하단의 Q&A 기능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스마트 LMV의 개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과 주요 기기, 그다음에 구성 사례, 그다음에 가치 제한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스마트 배전반이라고 하시면 이제 통신이 되는 스마트 전력 기기가 치부된 배전반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LS 일렉트릭에서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LMV 시스템은 이러한 스마트 전력 기기에 이 스마트 전력 기기로부터 취득되는, 그러니까 계측된,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까지 이제 통합하여 제안해드리는 통합 스마트 판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배전반 시스템이 이 전력 계통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단순한 모니터링, 전력 계통을 보호하고 단순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했다면 이 스마트 LMV 솔루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즉 이런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고장을 예측하고 또는 기기의 수명을 진단하고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고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배전반 도입의 아마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비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은 당연히 어떤 기존 기기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 시스템 대비 조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배전반을 적용해 본 일부 회사 어떤 담당자분들께서 비싸기만 하고 좋은 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러한 스마트 배전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배전반과 같은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 시스템 대비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기존의 시스템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 즉 예를 들면 차단기나 개폐기의 상태 또는 EOC에서 측정하는 전류 데이터 등을 하드와이어 결선을 통해서 PLC로 보내고 PLC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신으로 상위의 이제 소프트웨어, 즉 스카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스카다에 요구되는 기능은 이제 왼쪽의 에지즈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인 전력 계통 감시 그리고 전력 이벤트 분석 기능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데이터들입니다. 최근에 고객분들은 이런 전력 계통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른쪽에 이제 2B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한 보호와 분석에서 벗어나서 고장을 예측하고 제품의 수명을 예측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는 고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서 조치함으로써 전력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더 편하게 전력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보시는 것 같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결선이 필요하고 너무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와이어 방식보다는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됩니다. 즉, 기기 하나하나가 통신 기능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해주는 어떤 별도의 기기 없이도 다른 기기와 직접 연결되고 또한 상위의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즉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IoT의 구성을 가지고 어떤 상호 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어떤 시리얼 통신에서 점차 이제 이더넷 통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역시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하고 싶은 것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또 취급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대비 경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꼭 이렇게 기기 금액만 보시고 일단 스마트 배전반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LMV 시스템은 화면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을 가더라도 화면에 이제 전력 계통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설비들, 전력 설비들이 적용되어 설치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설비들 안에는 이제 스마트 전력기기 또는 그냥 전력기기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설치되게 되고, 방금 제가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로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에 이 모든 기기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연결에는 뭐 이제 기기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은 프로토콜의 변환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안에는 여러 기기들로부터 올라온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더넷 통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마스터가 여러 개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마스터, 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스터 기기에서 그런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고 운영용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노트북에서 그냥 단순한 웹서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개의 마스터, 여러 종류의 마스터에서 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이 네트워크에 쌓여있는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관리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액션을 하는 것이 이러한 스마트 LMV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LMV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들,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본 파일입니다. 간혹 이렇게 소프트웨어 화면만 보시고 이런 기능들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러한 기기들은 이 LX 일렉트릭에서 제공해드리는 스마트 전력 기기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온도 센서와 부분 방전 센서처럼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센싱 기능만 있는 센서 제품들도 있고, 스마트 ACB나 MCCB, 인버터, EMPR 이런 것들과 같이 기존 기기에 어떤 센싱 기능이나 진단 기능, 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스마트 ACB와 스마트 MCCB는 차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보호 기능은 그대로 가지면서 별도의 CT나 PT 없이 어떤 전력과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능, 그리고 차단기의 상태나 수명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 그리고 이러한 측정된 데이터들을 통신을 통해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전력 기기들이 있으면 이제 이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하나는 원격에서의 관리인데요.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LS 일렉트릭에서는 전용 HMI와 이런 모바일 어플, 그리고 웹서버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작화, 즉 별도의 엔지니어링 없이 기기 세팅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보통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기 위해서는 작화를 하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빠른 시일 내 가볍게 구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모바일 어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바일 어플은 당연히 이제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안 규정에 따라서 접속이 허용된 관리자만 접속을 해서 이 모바일 어플에서 현장에 있는 기기들을 직접 연결을 해서 그 기기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들은 판넬 문을 열지 않고도 판넬 내에 있는 주요 기기들을 쉽게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에는
LS 일렉트릭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여기 보시는 스카다 파스라고 불리는 스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리솔 케어라고 불리는 스마트 MV/LV, 스마트 LMV 전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진단용 소프트웨어, 바로 이렇게 세 개인데요. 먼저 이 스카다 파스는 고객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강한 전용 전력 스카다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가장 많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그리솔 케어는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이제 하위에 있는 이 HMI들과 같이 별도의 작화, 즉 별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없이 기기 세팅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디테일한 다이어그램이나 어떤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이시라면, 그리솔 케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굉장히 쉽게 빠르게 구축을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전력기기들을, 그리고 에너지를 훨씬 관리해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그리솔 케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게 구축해서 쉽게 사용을 해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스카다 파스로 확장을 해서 제대로 이제 이런 전력 및 에너지를 관리해 보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진단용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고압 기기나 어떤 변압기, 어떤 주요 전력 기기들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다음 세션에서 이석영 매니저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렇듯 LS 일렉트릭은 다양한 옵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관리자가 전력 및 에너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욱 편리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사에 설치된 사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자사 청주 공장에 설치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청주 공장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저압 배전반 판넬을 스마트 배전반으로 제작을 해서 이 데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데모 사이트에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ESS 시스템, 그리고 이런 스마트 배전 시스템이 이제 연계되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PV 시스템, 그리고 ESS 시스템, 이런 스마트 배전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분께서는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공장에 설치된 주요 기기들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 ACB, 그리고 스마트 MCCB,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MCB나 MCCB의 에너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태그 제품, 그리고 보호계 정리 제품인 XG팜, 그리고 전용 HMI 판넬 HMI 제품, 거기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통신 액세서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판넬 HMI 화면을 그대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버뷰 화면은 물론 각종 알람이나 이벤트 발생 이력, 이 기기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들, 그리고 각 기기들의 이력 및 진단 데이터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기의 경우에는 보호 계정에 관련된 세팅치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판넬 문을 열지 않고 관리자가 쉽게 판넬 내의 기기들을 세팅하고 또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이런 솔루션들입니다. 실제 운영 중인 그리솔 케어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작화 없이 기기 세팅만으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화면들을 구축하는데 실제로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빠른 세팅 기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의 상태 감시는 물론 대시보드, 트렌드, 알람 관리, 리포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굉장히 쉽게 이러한 전력 계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디바이스의 상세 데이터까지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은 이 스마트 MCCB의 데이터를 조회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MCCB는 에너지 데이터는 물론 역률이나 고조파, 전류나 전압의 불평형 등 이런 전력 품질 데이터까지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역률이나 고조파와 같은 데이터들은 메인단에서만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 어떤 부하에서 고조파나 역률이 좋지 않은지,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스마트 MCCB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어떤 부하에서 고조파나 역률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이런 저감 대책, 고조파 저감이나 역률 향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MCCB는 이런 동작 횟수나 트립 종류, 트립의 횟수, 사고의 어떤 강도, 사용 시간,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접점 마모율이라는 수명을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차단기의 교체 주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년밖에 안 쓴 차단기일지라도 마모율이 높다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요. 20년을 쓴 차단기일지라도 마모율이 낮다면 더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단기의 트립 이력 이런 걸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차단기가 언제 어떤 종류의 트립에 의해서 어떤 상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사고 후에 빠르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청주 공장에서는 이러한 크리스털 케어 운영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러한 전력기기 및 전체 계통을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LMV가 고객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즉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LMV의 가치, 밸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은 전력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전력 설비의 사고를 예방하며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밸류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장 사고를 예측하여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예지 보전, 즉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에 해당되는 솔루션이며 둘째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고장에 의한 평균 수리 시간, 즉 MTTR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하나하나의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보전에 해당되는 솔루션에는 대표적으로 부스바 및 판넬 내부의 어떤 온도나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어떤 고조파나 역률, 전력 이런 등의 어떤 전력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차단기의 수명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이 예지 보전 솔루션에 해당이 됩니다. MTTR 최소화 솔루션에는 전력 이벤트를 분석하고 사고 파형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이벤트 발생 시에 관리자의 모바일 폰에 즉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아크 사고의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크 사고 피해 범위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션에서 차수호 매니저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특징적인 점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LX 일렉트릭의 스마트 LMV 솔루션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솔루션과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LMV를 관리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편의성입니다. 크게 이제 엔지니어링 공수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공수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내의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자동으로 시간 동기화를 시켜주는 오토 디스커버리 앤 타임 싱크 기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작화 없이 세팅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HMI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기기를 세팅하는데 보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일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전체 전력 계통을 로컬 및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블루투스나 NFC 통신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전력기기의 계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운전 중에도 기기의 펌웨어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은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인데요. 스마트 LMV를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의 모니터링 및 시각화입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모니터링 한다고 에너지가 절감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LMV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관리자가 현재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입니다. 즉, 관리자는 시각화된 데이터들을 보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의 시작은 당연히 에너지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지 않고서는 당연히 절감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솔루션에는 고압반부터 이제 말단 분전반까지 모든 개별 부하의 에너지를 또는 역률과 고주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들, 차단기의 원격 제어를 통해서 피크 전력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분석 리포트, 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한 능동적 에너지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압기나 인버터, ESS 등과 같이 효율이 증시되는 전력기기들을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편의성 중에 이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고객분들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다를 변경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고객분들께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어떤 조건들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MCSG와 APS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고압 금속 폐쇄배 전반 MCSG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SG의 정의에서부터 특징, 장점, 내아크 내진 설계와 제품 라인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 규격에 의한 MCSG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 배전반의 글로벌 규격인 IC 62271-200에서는 금속 외암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스위치 계열을 MESG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격벽 관련 등급 중 LSC2B를 만족하는 구조의 프리미엄급 배전반을 MCSG로 부르고 있으며 일반 개방형 구조의 배전반을 MESG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CSG의 특징 및 장점입니다. MCSG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성입니다. LS 일렉트릭의 MCSG는 IC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격벽 구조로 제작되며 사용자의 오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러킹 장치 적용 및 아크에 의한 폭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정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편의성을 위하여 전후면 도어 타입의 내아크 배전반 모델을 제작하고 있으며 인커밍 반과 PT반을 한 면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일반 배전반 대비 설치 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IC 기준의 구조적 차이와 내아크 성능, 내진 성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후 장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배전반과 MCSG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부에 보시는 LSC 등급입니다. LSC는 고압 격실에 접근하였을 경우에 다른 고압 격실 및 기능 유닛이 통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에 대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MCSG의 기준인 LSC2B 등급은 모선이 활선 중인 상태에서도 작업자가 안전하게 격실에 접근할 수 있는 등급이며 이 중 LSC2B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격리판의 재질에 따라 PM과 PI로 구분하고 있으며 격벽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PM이 PI보다 더 안전한 등급으로 LS 일렉트릭의 MCSG는 앞서 말씀드린 LSC2B 그리고 PM 등급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CSG의 내아크 설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격실에서 아크에 의한 폭발 발생 시에 MCSG 전면의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부에 아크 방화판을 통하여 아크 에너지가 방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2단적 사이드 아크 덕트 타입의 MCSG의 경우에는 상부 유닛에서 발생한 아크 에너지는 해당 격실과 직접 연결된 상부의 아크 방화판을 통해 방출되며 하부 유닛에서 발생한 아크 에너지는 사이드 덕트를 통하여 아크가 상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내아크 배전반은 IC 규격의 시험 기준에 따라 내아크 성능을 검증받게 됩니다. 내아크 성능이 없는 배전반과 내아크 배전반의 시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일반 배전반 시험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크에 의해서 발생한 폭발과 함께 전면의 도어가 열리고 불꽃이 확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내아크 테스트를 통과한 배전반 시험 영상입니다. 발생된 아크 폭발 에너지가 상부로 방출되었으며 전면과 측면에 어떠한 피해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최근 내진 솔루션 무즈에 적용하여 내진 해석과 방방 설계, 내진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내진 규격을 만족하는 MC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하여 페루, 칠레, 브라질 등 한 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국가들의 내진 적용 수배전반을 납품하는 등의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릭의 MCSG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 규격의 MCSG는 7.2kV에서 36kV까지 전격 전류와 단량 용량은 최대 5000A 그리고 50W까지의 전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1단적 제품뿐만 아니라 컴팩트한 공간 활용을 위하여 2단적 MCSG도 구비하고 있으며 2단적인 경우엔 7.2, 12, 24kV까지의 라인업을 전개하여 고객 현장에 맞는 제품 대응이 가능합니다.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UL 안시 MCSG의 경우 4.76, 15kV 전격은 1단적과 2단적, 그리고 내아크와 비내아크 모델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용량 고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상 MCSG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APS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S, 즉 아크 보호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전반 내의 아크 플래시 사고 원인 및 위험성에서부터 APS의 주요 특징, 구성 예시, 납품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배전반 아크 폭발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연간 약 3만 건의 아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크 폭발 사고에 대한 별도 통계 자료는 없지만 연간 전기 화재의 발생 원인이 아크로 분류되는 경우가 약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크에 의한 폭발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기술적인 실수와 문제, 그리고 오염이나 동물 침입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판넬 내 아크 사고 발생 시에 약 10에서 15ms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와 압력이 최대 수준으로 도달하며
폭발 에너지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미리 세크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아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존의 계정기와 차단기는 사고 발생 후에 차단 시간까지 최소 100ms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크 폭발 사고로부터 인명 및 설비 보호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아크 사고 대응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MCSG와 같은 내아크 성능의 배전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아크 배전반은 폭발에 의한 인명사고가 보호되는 이러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며 내아크 배전반을 적용하더라도 아크에 의한 내부 기기 파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명뿐만 아니라 설비 보호 극대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보호 설비인 APS의 적용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APS가 적용된 배전반과 APS가 적용되지 않은 배전반의 아크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APS의 미적용 배전반의 아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크에 의해서 발생한 폭발과 함께 옥들이 곳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APS를 배전반 아크 시험 영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캐리 시험 시에 촬영한 영상으로 아크 폭발 시에도 불꽃, 화염 등을 볼 수 없으며 깨끗한 상태의 판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PS 적용으로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아크 사고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소호함으로써 폭발 억제를 통한 인명 보호뿐만 아니라 설비 보호 및 설비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높은 신뢰성과 성능을 바탕으로 고객 현장에 맞는 최적의 A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APS는 한국전기산업진흥의 단체 표준 규격 기준으로 캐리 성적서를 취득하고 있으며 아크 제거기인 아크 엘리미네이터 적용 시에 아크 소호 시간은 5ms 이내입니다. APS는 아크 보호 전용 계정기와 아크 제거 컨트롤러 그리고 아크 제거기를 한 면에 구성할 수 있으며 APS 한 세트로 최대 25면의 판넬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크 사고 발생 시의 아크 소호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전반 내에 아크 사고가 발생을 하면 광센서와 CT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계정기인 APR에서 판단합니다. 이 신호를 통해서 내아크 사고로 판정이 될 경우에 APR이 아크 제거기인 아크 엘리미네이터에 동작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크 엘리미네이터는 동작 명령 수신 후에 3.5ms 이내에 투입되며 삼상 단락 접지 회로를 형성하여 사고 전류를 우회시키고 계통 내 아크를 소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단기 CB를 개방하여 사고 전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APS 적용 시에는 사고 발생 후 5ms 이내에 사고 전류를 계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전원 구성 계통에 APS가 적용될 경우의 구성 예시입니다. 왼쪽에 1번 존과 오른쪽 2번 존에 구성된 APS는 평상시에 각각 계통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역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APR 간 광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APS는 주요 선진사의 제품과 동등 수준의 제품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시는 테이블에서 제품 라인업과 재사용 가능 여부 그리고 동작 보증 횟수 측면에서는 선진사 제품보다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S의 납품 실적입니다. 2016년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와 대형 플랜트 등 약 13개의 프로젝트의 APS를 납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APS는 데이터 센터, 대형 플랜트, SOC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시 파급 효과가 큰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APS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정급 진단 PDP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배전반 예방 진단 시스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산업화 정책으로 많은 수의 전력 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 전력 설비 교체 연한에 따라 실제 노후화에 따른 경련 열화 및 절연 불량으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대에 따른 설비 대형화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파급 효과는 숫자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대한 중요도 및 니즈는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해서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한 사고 발생 전 사전 감지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초고압 GIS 및 초고압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는 송전급 진단 시스템과 배전반 및 몰드 변압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전급 진단 시스템을 현재 LS 일렉트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근본 스마트 배전 솔루션에서는 22.9kV 이하의 전력 설비 대상의 배전급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배전반 사고 통계, 둘째는 배전반 진단 시스템 특징 및 구성, 세 번째는 실증단지 설치 운영 및 현황, 네 번째는 진단 사례, 마지막으로 LS 종합 예방 진단 시스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전반 사고 통계 및 필요 사항권입니다. 배전반 사고 통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사고 원인은 절연 불량 및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경련 열화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전반 절연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이상 징후로서 전압에 의한 부음 방전이 발생이 되고 또는 전류에 의한 국부 과열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특징 및 구성입니다. LS 배전반 진단 시스템은 수배전반의 용도에 따라 특화된 진단 시스템 구성과 다양한 진단 장치 및 센서들을 통합 관리하여 정밀한 상태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취득 장치인 DAU는 진단 센서의 확장성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적용 가능한 센서는 UHF 및 VHF 대역의 PD 센서, 적외선 비접촉식 온도 센서, 열화상 카메라 센서 및 온습도 센서 등이 가능하지만 향후에 RS485 통신 및 이더넷 방식의 통신 가능한 진단 센서 적용 시에는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각종 사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지원합니다. 셋째, 전면 핸들 구조 장착으로 쉬운 설치 및 빠른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위주의 가독성 높은 분석 툴 및 웹 브라우저를 활용한 상위 운영 시스템 적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 점검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배전반 진단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전력 설비의 실시간 상태 감시 및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설비 잔여 소멸 평가 및 건전성 평가 등의 설비 자산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배전반 진단 시스템 구성 중에 DAU, 즉 데이터 취득 장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이미지가 실제 데이터 취득 장치인데 7인치 터치 컬러 LCD 적용으로 배전 설비 현장에서 설비 내부를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현장 패트롤 진행 시에 설비 내부의 실시간 PD 측정 및 온도 및 습도 감시의 알람 및 트렌드 관리가 가능하고 열화상 센서 적용 시에 국부 발열 또는 접촉 불량, 온도 변화량 등을 원포인트가 아닌 이미지화로 측정함으로써 실시간 열화상 감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면에 USB 적용으로 간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이너 및 아우터 케이스 분리로 배전반 도어의 무개폐의 유지 보수가 가능함으로써 이러한 편리성 증대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전반 진단 시스템 구성 중에 상위 운영 시스템 건입니다. 상위 운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 기반의 진단 정확도 분석 향상입니다. 자사는 구축된 진단 시스템 실증 단지부터 개발 및 제작, 출하 시 시험 등을 통해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진단 알고리즘 적용으로 진단 분석 정확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서버에 최대 250개의 DAU 연결이 가능하고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원격 감시가 가능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설비의 실시간 상태 감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감시부터 PD, 온도 등의 실시간 진단 분석, 그리고 각종 트렌드 조회 및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여러 개의 진단 분석 결과 및 원인, 그다음에 미조치 시 영향력 분석, 필요 조치 사항 등이 기재된 종합 보고서 기능이 또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진단 시스템 적용 예시입니다. 배전반 진단 시스템은 DAU 본체와 UHF PD 센서, HFCT 센서 외에 국부 발열 진단, 열화상 센서 등으로 구성이 되며 옵션으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추가적인 센서가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UHF PD 센서의 경우는 부분 방전 측정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주요한 부위는 VCB, 부싱, CT, PT, MOF, 케이블 등 절연 불량권을 측정을 합니다. HFCT 센서의 경우도 UHF PD 센서와 동일하게 부분 방전 측정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주요 설치 부위는 케이블 헤드부 절연 진단을 측정을 합니다. 열화상 센서의 경우는 VCB 클립부, 케이블 헤더, 콘덴서, 리액터 등의 발열 부위를 중점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설 배전반에 실제 설치가 된 사례입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된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사의 청주, 천안, 부산, HVDC 변전소 내 실제 배전급 진단 시스템 설치가 진행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임에 따라 저희 배전반 진단 시스템 설치 후에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VIP 고객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 시스템 설치 사례입니다. 저희 청주 사업장 변전소 내에 실제 배전반 진단 시스템 실증 적용을 통한 운영 안정성 및 분석 신뢰성 확보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2017년부터 청주 사업장을 시작으로 전 사업장으로 현재 확대 적용 중에 있으며 많은 케이스의 운영 데이터를 지금 현 실시간에도 축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서 진단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사업장 변전소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열화상 센서의 해상도 320x240 스펙의 열화상 센서 적용을 통해서 케이블 접촉부 RST상 항목을 실시간으로 온도 감시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실제 상위 운영 시스템에서 각 상별 온도차 발생 시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온도 발생 시에 알람 제공으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사업장 변전소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사업장과 동일한 스펙의 열화상 센서를 적용을 하였고, 여기에 주요한 대상 부위는 몰드 변압기 1차 및 2차 단자 항목을 실시간으로 온도 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상위 운영 시스템에서 각 상별 온도차 발생 및 기준치 이상의 온도 발생 시에 그 알람 제공으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HVC 사업장 내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그 부산 사업장과 동일하게 몰드 변압기 1차 단자 항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실제 운영 시스템 상에서도 각 상별 온도차 발생 시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온도 발생 시에 알람을 제공을 현재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전반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전에 예방 및 조치까지 완료된 사례건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몰드 변압기에서 플로팅 또는 보이드의 위상이 유사한 PD 패턴 신호가 UHF PD 센서 및 HFCT 센서에서 검출이 되었고, 약 한 달 동안 발생한 PD 트렌드 분석 결과 판넬 내부에서 부분 방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밀 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몰드 변압기 상부 스페이서의 절연물 결함으로 PD 신호가 발생한 것을 판단하여 스페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PD 신호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페이서 제작 시에 결함으로 절연 성능이 저하하여 PD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저희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도출해내었고, 이러한 해당 사항을 정밀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종합 예방 진단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종합 예방 진단 시스템은 성전급부터 배전급 설비까지 IoT,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접목한 차세대 설비 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배전 솔루션 내 차세대 배전반 예방 진단 시스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Q&A 세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주제당 2-3개씩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LV, MV 부문입니다. 신규 판넬에는 스마트 제품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설 판넬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설 판넬의 경우에는 최대한 기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제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고압 판넬의 경우에는 이미 그 계전기 등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통신 모듈을 추가하시는 정도 혹은 계전기를 교체하는 정도로 가능합니다. 저압 판의 경우에는 이제 ACB는 이제 LS의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본체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OCR 트림 유닛만 STU 타입으로 변경하시면 스마트 ACB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CB와 MCB의 경우에는 이제 GMACB와 이태그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기존 차단기에 쉽게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MCC의 경우에는 이제 EMPR, 즉 EOCR을 이제 통신 타입으로 바꾸는 정도로 가장 아마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제 현장 조건을 봐야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LS 공장 외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LS 공장 이외에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이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그리고 KT IDC 용산지점, LG 창원 공장 그리고 LG전자 창원 공장, SK 브로드밴드 가산 IDC 등에 이제 실제 적용되어서 운영 중이며 최근에 이제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존 제품 대비 어느 정도 비싸지는지 ROI는 몇 년이나 나오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금액은
기존 제품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 배전반은 단품이 아니라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게 구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전반의 종류 그리고 적용되는 기기,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억지로 답변을 드린다면 판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1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기 자체의 금액은 이보다 당연히 더 비싸겠지만 어떤 케이블 사용의 감소라든지 제작 시간의 감소, 판넬 면수 절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넬 전체 혹은 개통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I는 이제 스마트 배전반의 활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이 이제 이 배전반의 스마트 배전반의 기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에너지 관리 기능에 집중을 하신다면 기존 판넬 대비 증가되는 금액 정도는 1년, 2년 정도의 ROI 구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CSG와 APS 관련 질문입니다. 한 대의 아크 엘리미네이터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APS 구성 시에 이제 APS 같은 경우에 최대 23개 포인트 센서, 광 센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 자료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한 대의 아크 엘리미네이터와 한 대의 전용 계정기인 APR 그리고 8대 이제 슬레이브 모듈로 구성하였을 때 최대 25면의 판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APS가 작은 스파크나 카메라 플래시 또는 코로나 방전 등으로 오작동되지는 않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LS APS는 기본적으로 그 사교 전류와 그리고 아크 플래시 광량이 동시에 만족된 경우에 동작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스파크나 카메라 플래시, 코로나 방전 등의 이유로는 오동작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APS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광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빛에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등의 일반적인 빛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단 시스템 관련 질문입니다. 열 화상 센서 적용으로 설비 발열 상태를 이미지로 보여줬는데 적용되는 해상도와 화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해상도와 화각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총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해상도는 320by 240 및 광각은 95도 이상의 광각을 적용하여서 실시간 온도 변화에 따른 설비 상태를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80by 60 해상도 및 FOB 즉 광각이 50도 내외의 화각 적용 시에는 제한된 뎁스의 배전반 설비 내부의 RST상 또는 주요 컴포넌트를 하나의 열화상 센서로 커버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 구성 시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화각을 높였고요. 두 번째 질문 해주신 그 이제 해상도 거는 이제 80by 60 제품 선택 시에는 이제 불명확하게 보여짐에 따라 설명한 설비 상태 진단을 위해서 해상도를 끌어올린 사항입니다. 네, 배전급 진단 시스템이 설치된 실증 단지는 어디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국내 전 사업장, 즉 청주 1, 2 사업장, 천안, 부산 및 HVDC 사업장 내에 설치 후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VIP 고객 투어도 가능함에 따라 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VIP 고객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